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정류 역할을 하는 것은 직류발전기의 정류의 종류죠. 첫 번째가 전압정류입니다. 전압정류는 보극에서, 그래서 불꽃 전압과 보극에서 발전된 전압을 상쇄시켜서 전압을 낮춰서 불꽃 전압을 낮춰서 불꽃을 작게 한다. 두 번째는 저항정류죠. 저항정류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해서,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크죠. 접촉 저항이 크다. 그래서 전류를 제한해서 전압이 작아진다. 불꽃 전압을 작게 한다. 자, 그래서 문제가 전압 정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답은 보극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정류와 저항 정류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불꽃 전압 EL은 L dt 분의 di 볼트죠. 그래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고 인덕턴스를 작게 하고 전류의 변화를 작게 하며 주기 T는 크게 해줘야 되겠죠. 크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해서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전절권으로 한다. 전절권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절권으로 해줘야 되죠.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은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불꽃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속도를 적게 한다. 회전 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회전 속도를 적게 하면은 이건 틀렸죠.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 맞죠?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기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는 브러쉬를 이동시킵니다. 발전기와 전동기에 있어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정류를 개선시키는 방안이었죠. 그래서 1번입니다. 정류작용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2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이 260, 극수가 6, 정류자 평수가 162인 정류자 평균 전압은, 정류자 평균 전압은 K분의 PE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되고 나오면은 반드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류자 편수가 162다. 정류자 편수 162다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극수는 6극입니다. 했으니까 6 곱하기 6이 기전력은 260V입니다. 260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9.63V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은 더 좋은 게 K는 어떻게 되나요? K는 해서 2분의 Z 총 도체수
도체수의 2분의 제치 정유자 평간 편수다. 정유자 편수다. 이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다음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하기 위하여 발전기 용량 P와 전격 전압은 병렬 운전 조건이죠.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된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죠. 특성 곡선이 같아야 한다. 자, 그래서 전압은 같아야 된다. 이 단자 전압이죠. 그런데 전력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래서 전력은 관계없지만 전압은 같아야 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평열 운전 중에 균합 모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균합선.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균합선의 목적은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조건이 있었죠. 조건은 직렬 계자가 있는 발전기로서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였죠.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 1번 분권 발전기 했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죠. 분권 발전기는 직렬 계자가 없다. 직권 발전기 RS 있습니다. 그래서 평복권 발전기도 RS가 있고 RS, RF 다 있죠. 과복권 발전기도 RS, RF가 다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시험이에요. 무부하 특성 시험. 자, 무부하 특성 시험을 할 때 계자 저항기의 저항을 점감하여 무부하 전압과 점감시키면은 점감을 시켜요. 무부하 특성 곡선은 IF와 이 V와의 관계죠. 그래서 이 저항선, 이게 저항 RF 저항선이에요. RF 저항선을 이동시킴에다가 무부하 포화 특성 곡선이죠. RF를 증가시키면은 전압 쪽으로 가까워지고 RF를 감소시키면은 IF 쪽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자, 증가시키면은 이 경우도 생기겠죠. 이 경우는 무부하 특성 곡선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발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다가 RF의 특정 값이 되면은 겹쳐버리죠, 요게. 겹쳐버리는 구간이 나온다. 이것을 RC 임계저항이라고 합니다. 임계저항은 무부하 특성 곡선과 계자 저항 곡선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단자 전압이 어때? 진동해 버리죠. 여기서 진동하면서 열로 권선이 탄다. 자, 그래서 원인은 뭐냐? 점감시켰다가 어느 값이 바로 임계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RF가 RC가 돼 버린다면은 임계 저항이 된다면은 임계 저항이 되면은 권선에 소손이 발생이 된다.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계 저항 이상으로서는 발전하지 않고 소손이 되거나 혹은 발전 전압이 없거나 그래서 전압 확립 조건, 발전할 조건은 그럼 어떤 조건이냐? 전압 확립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 RF가 RC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요 교점이 발생이 되고 이 교점이 바로 VN 전격 전압들이죠. 두 번째는 잔류자속이 있어야 하고
잔류자석 이걸 말합니다. 요게 잔류자석이 있어야 하고 회전 방향이 적정해야 된다. 역회전해서 이 잔류자석이 소거되면은 그 이후로서 발전하지 않죠. 예,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300V, 전격 전압이 V죠. 단자 전압. 그리고 전부하 전기자 전류가 50A IA죠. 전기자 저항이 RA가 0.25.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하 기동 전류를 IS 이제 스타트라는 의미에서 IS를 붙여봤습니다. 전부하 전류의 120%로 제한하기 위한 이게 IA가 되겠죠. 전부하 전류 IA. 자 보겠습니다. RS. 자, 그리지 않았지만은 전기자 회로에 RA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V볼트를 인가하게 되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 회로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는 IA는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 IA는 기동 저항 RS에 흐르는 IS와 같다. 그럼 IS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고로 V는 ohm의 법칙에서 I 곱하기 R이니까 IS 곱하기 저항은 RA 플러스 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A 플러스 RS는 IS분의 V와 같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RS죠. 기동 저항이니까 RS는 IS분의 V 마이너스 RA가 되겠습니다. 그럼 IS는 전기자에서 저항의 전 전류의 120% 했으니까 전기자 전류 50A의 1.2분의 V는 300V입니다. 그리고 RA 전기자 저항은 0.2ohm입니다. 0.2. 이렇게 빼면은 계산을 하시면은 이게 5A가 나옵니다. 그래서 5-0.2 하니까 4.8ohm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4.8ohm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해두면 되느냐 해서 계자 저항 기동 조건이에요. 전동기 기동 조건 전동기 기동 시 토크가 커야 한다. 두 번째 전동기는 기동할 때 어때요? 전기자가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럼 기동 전류를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고 토크는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하여 토크와 RF와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 토크와의 관계는 반비례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회전수와의 관계는 비례하더라. 토크가 K 파이 IA죠. 파이는 IF와 같고 IF는 RF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토크와 RF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RF를 최소, 자,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이게 IS가 IA와 같아지죠. 그래서 IA를 작게 하기 위해서 IA는 최소로 운용하는 것이 기동 조건이더라. 그럼 운전 시에는 RF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RF를 크게 하면 회전수는 크지만 토크는 작아지고 RF를 작게 하면은 회전수가 작아지고 토크는 커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조정을 하고 RA를 크게 하게 되면은 내부 저항 강화가 커져서 역기전력이 작아지죠. 자, 그래서 RA는 최소가 되도록 운용을 한다. 가장 적정한 기동법의 RF는 최소, 즉 0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정하겠죠. 다음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공급 전압을 V, 자속을 phi, 전기자 전류를 IA, 전기자 저항을 RA, 속도를 N이라고 할 때 속도식은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해봤죠. 그래서 N은 해서 K8분의 2고 K는 K분의 1도 상수, K도 상수니까 K의 파이분의 2는 전동기의 기본식에서 V-IA, RA 단위는 분당 회전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은 2번이 식이죠. N은 K 곱하기 파이분의 V-IA, RA, RPM이 되더라. 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자 권선 저항을 증가하면은 회전 속도는 자 앞에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RF는 토크와는 반비례하더라. 회전수는 비례하더라.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저항을 증가하는데 속도가 같이 증가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E는 K 파이 N이죠. 그럼 N은 K8분의 2가 돼서 2가 일정하다면은 자, 그런데 RF는 IF와 같아서 RF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결국은 RF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속도와 RF는 비례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유도 과정을 거쳐서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RF와 토크는 반비례하고 회전수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계자 권선 저항이 증가했으니까 속도도 증가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3, 직권 계자 권선 저항이 0.75, 직권 전동기에 110V를 가했더니만 부하 전류가 10A가 되었다. 이때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자, N은 K8분의 V-IA RA라고 앞에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파이는 뭐와 같으냐? 그래서 파이는 IF와 같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보시면은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직권 전동기다. 자, 직류 직권 전동기는 부하 전류가 공급이 되면은 RS에 흐르는 IS와 RA에 흐르는 IA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I는 IA 플러스 IS가 되겠죠. 그럼 얘가 IA가 돼요. 부하 전류가 되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전류가 부하 전류가 10A입니다 라고 하니까 파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게 요 부분이 가장 포인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I와 10A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수치 AB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기계상수 K는 2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10입니다. 단자전압, V는 단자전압 전동기에 110V를 가했습니다. 외부에서 단자전압이죠. 110 마이너스 IA가 부하 전류가 10A입니다. 그리고 RA가 권선 저항은 계좌 권선 저항이 0.7 그리고 전기자 저항. 자, 여기서 직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RS 직렬 계좌. 전기자 저항이죠. 자, 그래서 I10 곱하기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저항을 더하니까 0.3 더하기 0.7 자, 이렇게 하니까 10V 100V에 10을 나오니까 10 해서 20 RPS가 되죠. RPS. 자, 그래서 회전 속도는 20 RPS가 되는데 물은 것은 RPM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RP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0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1200 RPM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32번 문제도 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와 같이 회전 속도 RPS를 구해서 여기 RPS를 구해서 60을 곱해서 RPM으로 묻는 요 문제다.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였죠.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극, 중권 직류전동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그래서 자, 사극 P죠. 전기자 도체수 Z이죠. 그래서 한극단 자속수 파이가 0.01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발생하는 토크는 몇 뉴턴 메타이냐. 토크는 오메가 분의 P가 되고 자 2파이 A 분의 PZ 파이 IA 자 이렇게 해서 요 식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K죠. K 해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병렬 회로수 사극 중근이다 했으니까 4가 되죠. 병렬 회로수의 중근은 A는 P와 같다 했으니까 4분의 극수 4극이고요. 총 도체수 160입니다. 곱하기 자속 0.01 웨버 직류기에서 자속은 대부분이 0.01 내외다. 이렇게 해서 역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전기자 전류 100A 수치가 다 적용이 되어서 계산을 하니까 25.5 뉴턴 메타가 되더라. 토크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격 부하를 걸고 16.3 킬로그램 메타죠. 토크예요. 토크가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크를 발생하고 6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어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역기전력이 50V 했으니까 E가 50V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얼마이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크가 토크 T는 자 킬로그램 메타니까 킬로그램 메타일 때의 계산식 0.975죠. 0.975 해서 N분의 P인데 0.975 해서 N분의 P는 E 곱하기 IA죠. 1은 기계적 출력 2차 출력을 말하죠. 기계적 출력 2차 출력이다. 전기자 회로에 걸리는 동력이다. 축동력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역기전력 곱하기 IA. 자, 그래서 흐르는 전류를
역기전력이고 그 전류를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전류 IA는 보겠습니다. 0.975 곱하기 2분의 토크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975 곱하기 자 역기전력은 50V 50V 토크는요 16.3이죠. 16.3kg 메타 곱하기 회전수는 600rpm입니다. 600rpm. 자, 이렇게 해서 수치가 다 들어갔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까 20A, 200A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가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느냐? 예, 토크와의 관계예요. 토크는 K 파이 IA인데 직권이죠. 직권 전동기는 RS, RA 부하 전류 I가 공급이 되면은 RS에 흐르는 전류를 IS, RA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하면 I는 IS, RA와 같다. 이게 전류식이죠. 전류식. 그런데 IS 계자 전류가 자속이 되니까 파이와 같고 계자 전류와 IA가 같으니까 IA는 파이와 같아서 파이를 IA로 둔다면은 IA 제곱과 같고 따라서 토크는 IA에 비례하고 속도 N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차용으로 사용을 하는 이유는 35번에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IA 제곱과 N제곱분의 1 해서 기동 토크가 모든 전동기 중에 제일 큰데 속도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죠. 그래서 토크가 클 때 토크는 크나 속도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목적은 직류기의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죠. 속도 제어가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자 제어가 있었습니다. 전압 제어의 특징이 광범위한 조정이 되며 속도의 조정이 되며 정토크 제어라고 하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워드 레오나드, 일거너, 직병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속도 제어다. 그 중에서도 전압 제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속도 제어고 전압 제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 해서 전압 제어, 두 번째 저항 제어, 세 번째 계사 제어가 있었죠. 그래서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 계사 제어는 정출력 제어다. 이 별칭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기본 문제로 또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계좌 제어법이다. 다음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규약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규약 효율. 자, 규약 효율은 입력, 출력, 손실로 효율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동기는 입력기기더라. 그래서 효율은 입력분의 입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효율은 원래 입력, 제공된 시스템에 제공된 입력 중에 입력이 출력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의 그 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은 출력에 대해서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력기기는 입력분의 입력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3번이 답이죠.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다. 출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출력.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손실은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로 구분이 되며, 고정 손실은 철손과 기계손, 가변 손실은 동손과 표류, 부하손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철손은 아이언의 이니셜을 따서 PI로, 동손은 PC로 나타내며, 최대 효율 조건, 최대 효율 조건은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이 같을 때, 그런데 고정 손실이 대부분의 PI고 가변 손실이 대부분의 PC, 동손이죠. 최대 효율 조건이더라. 그래서 고정손과 가변손을 부하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하손. 자, 이것은 무부하손이라고도 나타낸다.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달리 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의미를 아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답은 1번이 고정손과 부하손, 가변손이 같고, 혹은 PI와 PC가 같을 때 이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기 제1장 직류기의 이론과 빈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